안녕하세요. 송정태 교수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취준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죠. 실제 설문조사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선호도에서 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아마도 수도권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상위 수준의 연봉이나 복지 수준, 또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근무 강도로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이죠. 사회적인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게다가 퇴직연금이 적립이 되니 성실히 일을 하면 직장생활을 마치고 나서 평균적인 삶은 보장된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공기업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회사 생활 중 상당히 빈번하게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죠. 일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적절히 민원에 대응해야 하고요. 또 기관 간 업무 협력도 잘 해야 하고 대인관계도 잘 해야죠. 업무 성과가 나오거나 말거나 복지 부동하면서 롱런 하겠다고 하면 가늘고 길게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지고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는 없죠. 국회 국정감사도 받아야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고요. 복지 부동하면 근무 태만으로 지적당하고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서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오래전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소개할까요? 국제협력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얘기인데요. CEO를 모시고 해외 출장을 갔다가 의전에 부족한 점이 있어 팀장 자리도 박탈당하고 팀원으로 교대 근무지로 밀려나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 CEO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낙하산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왔는데 우리나라 의전 문화가 후진적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해서 그래도 처음에는 동양식으로 의전을 했더니 별 탈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또 미개한 문화라고 하길래 두 번째 해외 출장 갔을 때는 진짜 서양식으로 의전을 했더니 회사에 돌아와서는 다음 인사발령 때 보직을 안 주더라고요. 또 다른 케이스를 아마 소개해 볼까요? 한 번은 정치인 출신 CEO가 왔는데 저는 그때 공항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과제에 입찰을 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 놨는데 나중에 그중 한 업체가 위장 중소기업으로 판명이 나서 사업자에서 배제해야만 했었어요. 그 사업자 사장은 CEO하고 같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CEO를 활용해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려 했고 제 입장에서는 사업자 지위를 배제해야만 했는데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합법적인 일처리를 위해서 당시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도 받아서 처리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그 CEO 아래에서는 좋은 보직 받아서 소위 잘 나가기는 어렵죠. CEO들이 대부분 3년짜리 임기라 회사의 중장기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면 단기간 성과 창출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간부들은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무리한 일처리가 나오게 되고요. CEO는 임기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직원들은 적절하지 못한 일처리에 대해 나중에 내부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더 안 좋은 케이스로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지요. 실제 제가 겪은 사례들과 제 선후배 동료들이 겪은 사례들은 정말 많은데 이제는 모두 다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오네요. 요즘은
회사의 조직 문화가 성숙하고 일하는 방식이 더 민주적으로 되어 그렇게 불합리한 상황은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공기업은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고는 그럭저럭 안온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품수수나 성희롱 등 비리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가 안 되는 잘못입니다. 공기업에서 해고되는 사유는 금품수수나 성비리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제가 검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비리로 인해 해고되는 사례들도 직접 목격을 했었어요. 그러나 공기업의 직장생활은 여전히 사기업보다는 훨씬 안온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때 여실히 입증이 되었어요. 제가 인천공항 공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인천공항 운영서비스 주식회사에 그룹장으로 파견 나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나라 전체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불문하고 직원에 대한 감원이 이루어지고 가까이는 공항에서 같이 근무하는 항공사나 면세점 등 사기업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인천공항 공사나 3개의 자회사 직원들은 타이에 의해서 단 한 명도 어떤 불이익도 보지 않았죠. 저도 직장생활은 현대그룹에서 시작해서 언론사로 옮겨 사기업에서만 약 1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 공기업의 일자리 안정성이 정말 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나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만 보내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답게 패기 있게 도전하고 성과를 내고 꿈을 이루어야겠죠. 이런 도전은 인천공항 공사에 입사하게 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단순히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상위 수준의 급여만 바라보지 말고 인천공항의 비전을 실행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권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글로벌 리딩공항으로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ICT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첨단공항으로 만들고 인천공항공사의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패키지로 엮어서 해외 공항 사업을 나서는 등 의미있고 가슴 벅찬 비전을 실현해보고 싶은 분들은 인천공항공사에 합격해서 일해보기를 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천공항공사에 취직한 신입사원들을 보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어려운 채용 과정을 통과해서 입사한 인재들입니다. 성장하는 공항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에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보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채널이 아주 작아서 구독을 눌러놓지 않으면 제 채널을 찾아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구독을 클릭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공기업의 서류평가나 면접해본 경험을 가지고 인천공항공사 취업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으니 연락처를 남겨두세요. 감사합니다.